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 파트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잠깐 볼게요. 그 아까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에서 조금만 주의하실 거. 그래서 일단은 45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밑에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제가 하는 것만 해서 사업은 이제 환지 방식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거든요. 근데 매수 방식은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이고요. 자, 분배가 중요하죠. 분배에다 몇 표 쳐보세요. 아까 환지 방식은 원토지여자한테 그냥입니까? 환지를 합니까? 수용은 제3자의 실수요자한테 분양을 하죠.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 정도는 환지 방식은 권리가 소멸됐어요? 권리가 축소됐어요? 소유권은 존중되는데 이 매수 방식은 완전히 수용해버리는 거죠. 권리가 소멸되고요. 환지 방식은 사업기간이 짧아요? 좀 길어요? 길고 오래 걸리죠. 근데 매수 방식은 뭐가 나오냐면 사업 주체의 자금 부담이 많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넘겨볼게요. 관리 갑니다. 자, 관리는 나온다면은 뭐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파트는 부동산 관리 들어볼게요. 부동산 관리. 그래서 하나 아니면 두 개 나오는데 일단 거기 파란 색깔이 중요해요. 의가 유지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해서 외부 번영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활동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저자분이 파란 색깔로 해놓으셨죠. 밑줄 보세요. 대상 부동산에 이용하고 있는 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3번 별표.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유지란 어떤 그 내부적인, 외부에요. 이 내부적이에요. 내부적 관리로서 어떤 외형 형태를 변화시켰어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않은 상태에서 지속시킨다는 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요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의 필요성도 별표를 하나 쳐보시면은 제목 기준으로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됩니까?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죠? 전문가한테 맡기거든요. 이게 따라서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자,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몰리니까 도시화가 되겠죠? 도시로 몰리니까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건축기술이 발달하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부지의 소유자는 뭐예요? 거기에 지금 살지 않는 사람이죠. 부재자의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 이 세 가지는 따라서 위탁관리, 위탁관리를 낳게 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나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별표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스타트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동산 관리의 분류인데 복합 개념으로 분류를 해요. 자, 복합 개념. 따라보세요. 법경기. 그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법률적은 법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법률적. 그래서 얘가 조금 여러분한테 귀찮은 거는 왜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얘는 보존 관리라는 게 들어가고요. 보존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계약이라는 게 나오면 얘예요. 자, 계약이나 예약을 할 때 그냥요 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계약이 나오면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것은 자, 경제적은 돈을 벌어야 돼요. 경영관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가 전체의 광의, 전체를 보는 광의적이다. 그럼 경제적은 돈이 안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래서 순수익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중요한 거는, 다시 인력관리. 여기서 시험 문제네요. 그러니까 인력관리라는 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거지. 그것도 이제 경제적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기술적은, 자, 유지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소극적이어서 협의의 관리라 그래요. 협의. 작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은 이제 어떤 게 얘랑 바꿔서 나냐면 건물이 금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건물이 금이 간 거를 따라서 물리적 하자. 그걸 물리적 하자라고 나중에 이제 물리적 감가라고 감정평가 때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자, 이런 거 따라서 기능적 하자. 이 두 가지 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가 발생해요. 요런 게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이 처음 하시더라도 경제적이겠어요? 기술적이겠어요? 기술적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다음 얘는 중요한 게 토지하고 건물이 중요해요.
토지라는 것은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경계 문제라는 게 생겨요. 자, 그래서 만약에 29번지 갑돌이가 있는데 30번지 을돌이가 침범합니다. 그럼 경계 측량을 안 해야 돼요? 경계 측량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이건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그럼 법률적 관리겠어요? 기술적 관리겠어요? 기술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라는 자체는 네 가지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위생관리라는 거는 청소관리를 얘기합니다.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설비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든가 기구 운전보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보안관리는 안전대책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건물에 그냥입니까? 화재가 날 수도 있죠. 그럼 보험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런 것들 재보험. 그다음에 보존관리라는 자체는 현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위생, 설비, 보안, 보전, 그다음에 위설 안전. 건물에 대한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 위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이야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아. 그다음에 위설 안전.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만 보세요. 그래서 자, 펜 들어보세요. 그 위주로 갑니다. 그 위주로 간다면 자, 지금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밑에 광의는 전체고요. 기술이 협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술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 파란 색깔에 간 거 할게요. 1번. 자, 우리가 이 기술적 관리는 자, 파란 색깔에 안 되었지만 제가 칠게요. 기술적 관리는 유지관리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유지관리. 그 다음에 협의관리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밑줄 쳐보세요. 물리적 또는 기능적 하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런 게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 소극적인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갑니다. 파란 색깔. 그냥요 경계 측량을 해야 돼요. 이거는 토지의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건물과 부지가 또 잘못돼서 배치가 안 맞는 것도 이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능적인 감가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건물하고 이제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했으면 맞아요. 기능적으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기능적 감가. 건물과 부지가 부좋은 상태가 됐다는 걸 기능적 감가가 됐다 그래요. 기능적이니까 이제 기술적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건물의 기술적 관리는 따라서 위설 안전. 자, 위생의 위, 설비의 설, 보안의 안, 보존의 전 동그라미 치라고 했나요? 위생은 청소 관리고, 설비는 엘리베이터 고장났어. 그럼 고쳐야겠죠? 설비의 운전 보수 정비 이런 것들. 보안이라는 건 이 보안 안자가 따라서 안전. 따라요. 안전. 그러면 건물의 화재 보험 같은 거 들 수 있죠. 재해보험이나 안전 상태를 이제 보는 거고요. 보존은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위설 안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동산 기술적 유지활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중요한데 유지활동이에요. 유지활동.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예방적, 일상적, 대응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은 늘 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늘 하고, 그 다음에 처음 하시더라도 예방적은 미리 막는 거잖아요. 사후예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으로 미리 막는 게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응적은 일이 터졌을 때 사후에 하는 거죠. 사후적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냥요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적 유지활동의 별표. 자, 중간에 사후적이다. 얘는 사전적이다. 사전적.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가요? 일상적은 통상적, 정기적이라고 또 보세요. 통상적, 정기적 늘 하는 거고, 대응적은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나중에 조치하는 거죠. 수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기 때문에 예방적 유지활동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그럼 뭐예요? 예방적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밑에 경제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파란 색깔 보세요. 순수익 합리적 산출이라는 단어가 있죠. 적극적이다. 뭐 순수익이 나왔다? 그럼 기술이에요. 이건 경제예요. 경제. 자, 토지는요. 낮이 같은 경우는 그냥 놀려야 돼요. 이 주차장으로 돈 받아야 돼요.
그럼 낮이를 놀리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건물은 이제 수진이 돈이 들어온 건 손익분기점 따져야 돼 회계인데 제가 인력 관리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별표. 인력 관리가 경제적이에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는 거 이거 나옵니다. 인력 관리가 아주 잘 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법률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 계약 권리 분석 보존인데 아까 제가 계약이 나오면 법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권리관계 토지도난 방지 토지도난 방지는 토지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도난이라는 건 이제 토지의 불법 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 그다음 자 따라서 권리관계 계약 예약 뭐 이런 게 나오면 법률적이 되겠죠. 특히 이제 법률적에는 임대차 예약 계약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계약이 나오면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법률적이다 그렇게 맞히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관리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역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영역. 자, 복합 개념의 세 가지의 법 경기를 봤다면 영역이라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관리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건물도 막 4개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고 엄청 많아요. 부럽죠? 이 사람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365일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관리자를 둬야 됩니까?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따라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그럼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자산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띠뜰한 애를 데리고 와야 돼요? 좀 똑똑한 애 데리고 와야 돼요. 똑똑한 애 데리고 와야 돼요.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하냐? 지식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죠. 세금 관계라든지 간평이라든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이죠. 내 불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산 관리는 이제 어셋 매니지먼트 AM인데 자, 얘가 다 관리해요.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또 관리자를 두겠죠?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영역. 영역 섹터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A 하나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두죠. 자, 이걸 프로퍼티 매니저로 따라서 부동산 관리. 부동산만 관리할 수 있는 애를 둬요. 그럼 얘는 다 관리해요. 요 부동산 하나만 관리해요. 하나만 관리하는 사람을 또 두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입니다. 근데 얘는 잘 안 떠요. 그냥 우리가 임대차 활동을 하는 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재산 관리라고 나왔었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얘도 화장실 청소를 지가 할까요? 외주를 줄까요? 또 시설을 또 맡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외주 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시설 관리라고 합니다. 시설 관리. 그래서 얘는 좀 단순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극적이다, 좀 소극적이다. 소극적.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왜 위설 안전 요 4가지 있죠. 요게 그냥입니까? 요게 기술적입니까? 요게 시설 관리에 들어가요.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 시설. 그럼 시설은 항상 생각하실 때 법경기 중에서 어떤 게 떠오르셔야 돼? 기술적 관리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따라서 위설 안전. 그럼 청소 관리나 설비 같은 게 들어가죠? 이렇게 맞추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뭐 FM이라고 해요. 그럼 AM, PM, FM 라디오 방송 같죠? 그럼 영역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어떤 게 범위가 넓습니까? 자산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자산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시설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 자, 그러면 자산은 지읒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즐깁시다. 그럼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소극적이 되겠죠. 이렇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랑 얘랑 바꿔내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그럼 얘의 얘와 얘를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펜 들어보세요. 자, 관리 영역 박스 있어요? 그 박스에 그 단어들이 나와요. 그럼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자산이라고 했었죠? 자산은 이제 부동산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관리, 재투자를 할지, 또 포트폴리오 관리.
리모델링이라는 투자 어떤 리스크, 어떤 투자 같은 거. 자, 리모델링 자체는 시설인데 그냥입니까? 투자 의사결정입니까? 투자 의사결정은 이건 자산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자산. 그 다음에 따라서 시설관리. 자, 따라보세요. 위설안전. 그 위생, 설비, 보안, 보존 이런 게 들어가죠? 에너지 관리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얘다.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모집 유지 관리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그 두 가지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자산 관리 갑니다. 자산은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소극적이에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나타나고 아까 3번에 가서 본 게 포트폴리오 관리, 재투자 개발 여부, 투자 리스크, 메인 매각, 프로젝트 파이낸싱 배우셨죠? 자금 조달하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대내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봤을 땐 시설인데 그냥입니까? 리모델링의 투자 의사결정입니까? 의사결정은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산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에 가시면 뭐 장기적 전략적인 관점에서 얘는 이제 부동산 관리 계약, 세금 모든 것을 다 다양하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재산 관리라고도 해요. 부동산 관리라고도 하는데 얘는 그냥 두 번째 보시면 임대차 유치 및 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만 한다. 자 시설 갑니다. 시설은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자 그럼 얘는 따보세요. 위설 안전, 위생, 설비, 보안, 보존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운전보수, 설비에 대한 에너지 관리, 방범 밤제 같은 게 안전이거든요. 이런 게 들어가면 시설 관리를 마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제 밑에 예제 문제도 있겠지만 제 프린트로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또 내쳐보세요. 14번, 15번, 16번 풀어봅니다. 14, 15, 16. 자 14 갑니다. 그럼 아까 인력은 경제적이었죠? 근데 계약은 경제적이에요? 법률적이에요? 그럼 계약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가요?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어야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따라서 계약 관리. 계약은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은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법률적이고. 그 다음 이제 15번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내적인 리모델링 하는 건 시설이죠. 근데 리모델링을 얘한테 맡긴 거예요.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건 따라서 자산관리. 이거 나왔었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하자거든요. 그래서 기능적 하자가 발생을 했으니 이건 기술적에 들어갑니다. 뭐에 들어간다? 기술적.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죠. 지금 16번 보고 계셔요?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됐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익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능적인 게 자체적으로 이제 하자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술적 관리 들어간다. 그래서 경제적이 아니다.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466으로 갑니다. 466. 자 따라해보세요. 주체. 그럼 주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자기가 하면 위탁이에요? 자가예요? 맡기면요? 위탁. 합치는 게 혼합이라고 돼 있죠. 그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가관리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방식이고 뭐 소규모 부동산 같은 데 사용되고요. 근데 아까
도시와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는 위탁관리를 얇게 하죠. 대규모 부동산 같은 건 이제 위탁을 해야 되는데, 혼합은요, 보통은 이제 법과 경제는 자기가 하고 기술 쪽은 맡기거든요. 근데 반드시 아니라 일반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기에 책대해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는데, 그럼 자가와 위탁이 같겠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죠. 그럼 처음 하시더라도 자가는 자기가 하니까 그냥입니까? 기밀 유지가 가능합니까?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데 타성에 적기 시작해요. 그럼 위탁은 그럽니까? 타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얘는 기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 종합적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위탁에 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가 관리를 우리가 직접 관리, 또 자연 관리, 또 자치 관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직접이니까 간접이고 또 외주 관리라고도 하거든요. 들어볼게요. 자, 지금 자가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직접, 자영, 자치. 자, 그러면 그냥이야. 다음에 직접, 자영, 자치. 공통점은 지읒 들어갔죠? 그럼 위탁 찍으셔야 돼요? 자가 찍으셔야 돼요? 자가. 자, 개념합니다. 이건 소유자가 단독이나 약간의 관리원에 고용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 규모가 커요? 규모가 좀 작아요? 작은 단독이나 연립,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부동산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자기가 직접 하니까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이 아주 강하죠. 기밀 보안 유지가 되고요. 입주자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위탁 관리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죠. 자, 리을. 자기가 하니까 어때요? 관리원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아주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시 협동 잘 되고, 종합적인, 통합적인 운영이 용이한데, 단점은요, 위탁 관리에 비해서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죠. 자기가 하니까.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게 디귿번이에요, 별표.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냥입니까? 좀 타성화해졌습니까? 타성화라는 단어가 있죠. 계속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자기가 한다면. 자, 그러면은 자가와 위탁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 그 위탁은 외주관리, 간접관리라고 되어 있나요? 개념.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업자나 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현대적인 의미의 전문적이고요. 니은. 그러면 건물이 좀 대형화, 고층화되고 부재 소유자가 증가되면 아까 위탁 관리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간접 투자가 또 많아지면. 작정합니다. 얘는 전문적이고 합리적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통하여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전문가가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별표. 자기 관리의 단점이 그냥입니까? 타성화를 방지합니까? 그럼 아까 타성화에 젖는다는 건 아까 자가가 타성화에 젖죠? 사성이라는 건 이제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같은 게 계속적으로 이제 매너리 빠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단점 어떻게 돼요? 남한테 맡기니까 소유자 위탁자 입장에서 기밀유지 보안 관리가 취약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남한테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탁회사 관리요원들이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그냥이야 좀 결여돼요. 결여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유자의 지휘 통제력이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종합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식의 혼합 관리 갈게요. 자, 혼합은 개념이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에 가도기에 채택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라는 얘기죠. 자, 그럼 니은범. 일반적인 혼합은 청소와 경비를 기술적인 측면은 전문자한테 맡기고 법률과 경제는 자기가 하는데, 다음에 일반적. 반드시 해요. 예외도 있긴 해요.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점은 니은범만 좀 체크해 보세요. 적절한 지휘 통제력을 확보하면서 관리 전문성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 다 장점을 가져가고, 자, 오른쪽에 단점에서는 제가 디귿번을 좀 체크합니다. 자,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책임 소재가 분명, 불명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자, 프린트 갑니다. 그래서 17번하고 18번을 풀으시면 됩니다. 17번, 18번.
자, 17번. 자, 어떻습니까? 관리업무의 타산화를 방지한다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자가예요. 요거는 위탁이에요. 위탁 관리가 장점이 되겠죠. 그런가요? 직접 자치를 위탁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외주 주는 게 관리업무 타산화를 방지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겠죠. 자, 18번 갑니다. 혼합은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고 위탁한다는 건 맞죠? 근데 아까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 있다는 게 추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 475페이지 가서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마케팅으로 갈게요. 마케팅은, 부동산 마케팅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475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만 보세요.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재화 서비스 개발 여러 가지 중에서 판매보다는 좀 넓은 개념인데 3번에 가시면은 마케팅 할 때 그냥입니까? 파란 색깔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까? 설문조사, 상품기획, 광고, 홍보, 판매까지 모두 사후적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나와 있죠. 그럼 4번에다 배표. 자, 마케팅이요. 자, 용도에 따라 똑같을까요? 다를 수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 같은 데 가면 상가 담당하신 분과 토지 담당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부동산 마케팅은 유형이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종류에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이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물적 마케팅을 또 해서 우리가 부동산 자체를 마케팅할 수 있고 서비스, 직권에 대한 마케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파란 색깔 배표. 자, 마케팅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옛날에 닭집을 차리면 닭집이 별로 없었어요. 잘 됐는데 그냥이야 요즘 퇴직하면 다 닭 튀겨. 그러면 판매자들이 많죠. 이제 구매자 위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항상 누구에서 누구로 가요? 판매자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77 가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샀어요. 시험 문제가. 여기 위주로 좀 갈게요. 여기 위주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처음 하시니까 다음에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살펴볼게요.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3가지 전략.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점유 마케팅.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공급자가 틈새 시장을 선정해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죠. 시장 점유라는 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가지가 나와요. STP 전략하고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P가 4개 있어요. 믹스 전략. 그래서 예피와 예피를 또 바꿔서 낼 수 있거든요. 이 주거용에 사용되고, 자, 이건 상업용에 사용되는데, 자, 들어볼게요. STP라는 자체는 우리가 아까 세분화와 차별화라는 거 아시죠?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공급 상품은요? 차별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32평 아파트를 팔려면 살 사람을 먼저 나눠야 되죠. 다음에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얘가 세자니까 이렇게 세분화, 시장 세분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나눠요.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눠서 우리가 소득별로 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타겟. 그럼 나누기만 해야 돼요? 타겟 찍어야 돼요. 찍어서 어떤 애를 타겟하겠죠. 그래서 이걸 표적시장의 선정이라 그래요. 표적시장의 선정도 맞고 선정도 맞거든요. 그래서 목표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항상 얘는 세분화된이 나옵니다. 그럼 중상층을 타겟으로 한 거죠. 중상층. 자,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다음에 차별화. 그럼 차별화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상품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상품을 나눠서 경쟁자한테 우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을 또 나눴어요. 부동산. 그럼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이보다 차별화시켜야겠죠? 자, 이거는 사람입니까? 공급 상품입니까?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팔려는 공급 부동산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위치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는 게 들어가면 얘다. 그래서 표적시장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포지셔닝이라는 자체가 이제 아까 여기였으면은 이 P가 얘랑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재판 가유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하는데 재판 가유. 그다음에 제품. 제품이 이제 프로덕이에요. 프로덕.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차장을 지하시킨다든가 주차장. 그다음에 뭐 설비, 설계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다 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하거든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 여러분들 왜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시면은 왜 냉장고 같은 거 경품을 추첨하죠? 그래서 이제 경품 제공. 경품 제공 같은 거 나오면 요거는 판매 촉진 찍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그다음에 이제 플라이스. 플라이스거든요. 그럼 가격을 높게 잡을 수 있고 낮게 잡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유통 경로입니다. 자, 얘만 좀 특이해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경로.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L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얘는 이제 내가 직접 판매합니까? 대행사에 맡길 수도 있습니까? 중개업사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업자를 불러요. 업자. 업자를 불러서 우리가 간접 경로로서 중개사라든지 대행사, 분양 대행사에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얘가 중요합니다. 자, 밑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이에요.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따라서 틈새 시장을 점유. 따라요. 틈새 시장을 점유. 자, 그냥이요. 시장을 점유한다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고객 점유예요. 얘는 시장 점유예요. 시장 점유. 자, 밑에 STP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 STP가 세그멘테이션은 파란 색깔. 세분화는 그냥이요. 사람을 나눠요. 대답 좀 해주세요. 상품이야, 사람이야. 수요자라고 돼 있죠? 얘네들은 이제 집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서 시장을 나눠서 세분 시장을 구분하죠. 자, 표적 시장은요. 자, 니은에 가볼게요. 파란 색깔이 없지만 표적 시장 전략이란 따라서 세분화된. 따라하세요. 세분화된. 자,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세분화 다음입니까? 그럼 타겟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래서 그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전략이고, 차별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음에 포지셔닝. 이거 영어가 틀려요, 얘들하고.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자, 그래서 차별화라는 자체는 동일한 표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 전에 표적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거기서 자, 차별화라는 건 사람을 나눕니까? 상품을 나누는 겁니까?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 자신 상품을 어디에다, 그다음에 위치가 포지셔닝을 번역하면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나오면 무조건 포지셔닝 찍고 차별화 찍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 밑에 포피믹스에 그다음에 제품, 가격, 유통 경로, 보통 홍보라고 하고 판매 촉진하고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제품 전략은 따라서 프로덕.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단어가 있냐면 따라서 주차장, 따라요. 주차장, 설비, 설계, 설치 이런 게 나오면 제품 찍으셔야 돼요.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단지 내 친환경적인 실개천 설치라는 단어가 있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동그랗게 치세요. 그래서 설치, 설치, 혀가 짧았어? 설치 있어요? 설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평면 설계 있어요, 설계?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보안 설비 있어요? 주차장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설치, 설계, 설비, 주차장 나오면 이거는 판매 촉진이야, 제품이야? 제품을 찍으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리을에 보시면 판매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오른쪽 가시면 파란 색깔을 가볼게요. 파란 색깔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경품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가면은 추첨하죠? 그럼 경품 제공하는 거는 판매 촉진 찍으셔야 돼요. 다시 할게. 경품 추첨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제품이야, 판매 촉진이야? 판매 촉진이에요. 아까 설치, 설계, 주차장 나오면 이건 제품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플라이스는 잘 안 나와요. 그냥 가격이니까. 자, 가격은 내가 찍어줄게. 가격은 쭉 가다, 고가 저가라는 얘기는 이해 가시겠죠, 그죠?
나중에 3, 4월 달에 가고 거기 가시면은 CDE 있죠. 다음에 시가 전략. 시가 전략은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다음에 단일 가격. 단일 가격은 동일한 조건을 내서 그냥 그 모두 고객에게 동일하게 가격하는 거고요. 나온 다음에 신축 가격이 나와요. 다음에 신축 가격. 자, 신축 가격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분양을 받으려면 층수마다 똑같아요. 가격이 달라요. 뷰마다 틀리죠. 그러면 얘는 지금 신축 보고 있어요? 그럼 같은 자재 시공 설비할 경우 개별적 지역별로 같아요? 다 달라요? 다른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다음에 따라서 유통 경로, 플레이스. 자, 얘는 자 R이 들어가요, L이 들어가요. L 다 R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직접 내가 유통할 수도 있지만 보통 간접이죠. 얘는 그냥요 업자를 불러야 돼요.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나와 있어요? 물론 업자들 불리는 거는 그냥입니까? 유통경로입니까? 유통경로를 찍으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가볼게요. 이거 어려워요. 자 지금 이게 마케팅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케팅 4월 달에 총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시장 마시 시장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시장 마시장이 나오는데 상대편의 후보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표가 세 표짜로 줬어요. 따라서 세 표짜 몇 표짜로 줬다고요? 따라서 세 표차 나도 초라해. 몇 표차? 세 표차. 따라서 세 표차. 가자. 세 표차. 의욕이 없어. 의욕이. 마시장이 몇 표차로 줬어? 그러면 재판을 걸어야 되죠. 따라서 재판가요. 따라서 재판가. 자, 충청도 사람이야. 따라서 재판가요. 따라해. 따라서 재판가요. 재판가요. 이렇게 하는 거. 따라서 재판가요. 재판가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영어가 다른 게 따라서 포지셔닝. 여기랑 얘네들이 달라요. 얘는 포가 들어가거든. 따라서 포. 얘는 따라서 플로덕, 프로모션, 플라이스, 플레이스, R, L. 여기 들어가거든요. 포가 들어가요. 그럼 얘 포하고 얘를 다 바꿔낼 수 있어요.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설계, 설비, 주차장 나오면 그냥이야 제품 찍어야 돼. 경품 나온 건 판매 촉진 찍고. 대답해요. 그럼 가격 나오면 가격 찍으시면 되죠? 얘는 그냥이야 업자를 불러. 중개업자 찾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재판 가요. 그 오른쪽 예제 문제를 풀어야 오늘 집에 가요. 오른쪽 예제 문제 있어요? 따라서 재판 가요. 풀어봐요. 재판 가요. 재판을 가야 돼요. 이렇게도 못 풀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재판가요. 그러면 기억은 재판가요 중에서 어떤 걸까요? 설치 있어요, 설치? 설치 있잖아요.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설치 있죠, 설치. 지금 재판가요 중에서 뭐겠어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업자 불렀죠, 업자. 중개업자. 뭐죠? 유가 되는 거죠, 유. 화이팅. 분양가니까 가격이 되는 거고. 경품 추천했죠? 판매 촉진이 되는 거죠. 어머, 잘한다, 잘한다.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2번 가시면 고객 점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고객은 소비자 위주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다라는 구매 의사 결정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고객 점유 파트 있어요? 자, 소비자 또 해보세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이 밑에가 아이다예요. 그래서 소비자 나왔다. 고객 점 소비자 나오면 그냥이야 고객 점유야.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이 AIDA거든요. 그다음에 I다. 그럼 A에 어텐션이 있어요? 어텐션은 주목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오픈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주목을 끕니까? 흥미는 이제 거기 대행사들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죠. 욕망이라는 데다가 셀링 포인트라고 적으세요. 셀링 포인트. 중개사법에 나오거든요.
셀링 포인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제.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걸 따라서 셀링 포인트. 이걸 욕망 단계에서요. 무슨 단계 한다? 욕망. 그다음에 액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도장을 찍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아에다 나오면 무슨 점수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수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디스플레이를 잘 해놔야 됩니까? 해놔야죠. 갑순이 가다가 그냥요 어텐션해요. 어텐션. 그럼 튀어나와야 되죠, 그죠? 그 흥미를 일으키죠. 어머 언니 그냥 와서 입어봐 이러는 거죠. 그냥 돼요. 입혀야 돼요. 입고 그냥 해도 이걸 날려야 돼요. 어머 언니 미스 코리아 같아. 그냥이야 이 카드 끄네. 액션이라는 거죠. 웃지도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럼 일로 와봐요. 아까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줬어요? 자 보세요. 재판 가요. 자 이거는 고객이에요.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이죠. 맞습니까? 그럼 고객은 누가 나와야 되죠? 소비자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아이다가 나오면 못 찍으셔야 돼요? 고객 찍으셔야 돼요. 많이 힘드시죠? 다음에 아이코 다시 갈게요. 다시 좀 즐기고 갑시다. 다음에 아이고 그 아이다 나오면 고객 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넘기세요. 분위기 좋아?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관계 유지. 유지입니다. 유지를 하자는 거죠. 관계 유지. 그래서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냥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레미안이나 브랜드 같은 거 들어보시죠? 그래서 브랜드 같은 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레미안 좋다 하면 다녀서 브랜드 찾는 거예요. 펜 들어보세요. 관계 마케팅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공급자, 소비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2번 일회성이에요. 장기적, 지속적이에요. 자, 따라서 관계를 유지. 이런 게 나오면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 들어갔으니까. 3번에 브랜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게 맞히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프린트 갑니다. 프린트 가셔서 자, 13번 하고 자, 19번 13, 19만 보면 되네요. 13, 19 어렵지 않아요. 13, 19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케팅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상가하는 사람이 있고 토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답해봐요. 상식이. 그럼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이 똑같습니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까? 다를 수 있죠.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19번 가볼게요. 19번 가시면 아까 재판가요 아시죠? 그럼 여기서 분양 대행사는 업자를 부른 거잖아요. 뭐겠어요? 유통경로라는 플레이스가 되겠죠. 가격이에요? 유통경로예요? 유통경로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다 풀었죠? 자, 그럼 갑니다. 저 보세요. 자, 총선 때가 다가왔어요. 다음에 마시장. 몇 표차로 줬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표차. 다음에 세표차. 근데 세가 뭐야? 세부나 표독시장 차별하다는 거죠.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이제 재판을 가야 돼요. 충청서 사람이. 다음에 재판 가요. 그럼 여기는 포지션인데 P하고 얘는 RL이 나오죠? 얘 P 포지션하고 얘 P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아까 다음에 설비, 설계, 주차장, 제품 찍으시고, 경품 제공 나온다 그러면 판매 촉진 찍으시고, 업자 분양 대행사 이런 거 부르면 유통경로 찍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10번 있어요, 10번?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따라서 틈새 시장을 점유. 찾아봐. 끝으로 한번 해봐. 틈새 시장을 점유. 두 번째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요거는 고객 점유예요? 이건 시장 점유예요. 시장 점유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야, 안 풀 걸 그랬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고객 점유예요? 시장 점유?
그 고액점유가 아니죠. 고액점유는 소비자 나오고 아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인사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